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성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든가 성매매 특별법으로 실제 성매매 근절 효과가 있었느냐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씩을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매매 당사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성매매 당사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을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월 9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죠.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아무래도 안 좋은 소식도 시작이 되겠네요. 네. 오늘 있을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유서를 쓰고 잠적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5시 10분쯤 자원비리 관련 검찰 수사에서 250억 원가량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집에 유서를 남기고 잠적을 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 오전 8시 30분쯤 북한산 인근에서 성 회장의 위치를 포착하고 병력 1,300여 명, 헬기까지 동원해서 수색에 나섰으나 성 회장은 오늘 오후 3시 32분쯤 북한산 청계봉 매표소 인근에서 결국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성 전 회장의 유서에는 나는 혐의가 없고 결백한 사람이다. 억울해 결백 밝히기 위해 자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전 회장은 어제 있은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나는 MB맨이 아니며 박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자원개발과 관련해 융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넷상은 온종일 다양한 의견으로 들끓었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그렇게 억울하면 끝까지 싸웠어야지. 죽음으로 오히려 진실이 덮어졌다는 의견을 줬고요. 다른 네티즌은 성 회장의 자살로 자원외교 수사가 위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엔 국회 소식인데요. 유승민 원내대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어제 있었죠. 네. 그리고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의 대표 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대표로서 처음으로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이었고 또 어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워낙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때문인지 밤샘 수정 작업까지 감수했다고 하는데요. 문 대표는 연설문 시작과 끝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로 채워 당의 뿌리와 정통성을 강조했고 당내 대권 경쟁자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공정경제론도 끌어안았습니다. 연설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역시 경제 문제로 연설 분량의 80%를 새 경제론에 할애하며 유능한 경제정당 노선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경제는 경제 성장의 성과를 일부가 독차지하는 것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모두가 나눠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며 새누리당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야당이 새누리당 정권보다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며 14 남북 정상선언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전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요구한 북핵과 사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 반응은 갈렸는데요. 한 네티즌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이 문 대표라며 오늘 연설한 내용을 부디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국회의원에나 딱 어울리는 사람이 문 대표라며 대통령 꿈은 국민들을 위해서 제발 버려달라고 문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였습니다. 성매매 당사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쌍방을 처벌하되 성을 구매한 사람을 더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0511번이 의견이시군요.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성매매 당사자와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태혁이요? 그건 저 아니잖아요. 김우빈다운 연기 누가 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일은 제가 해야죠. IS 동서처럼. 건설에 대한 A부터 Z 시스템. 이것이 IS 동서의 완벽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주의 건설회사 IS 동서. 수지야! 광교야! 수지와 광교가 만나는 시간 걸어서 3분. 수지에서 광교까지 다 누리는 레이크풀의 수지. 교통, 생활은 기본. 신세계 건설이 짓는 중소형 특화 설계까지. 레이크풀의 수지. 지금 만나보세요. 4월 오픈 1688-8018 KB 부동산 신탁.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지금 시각은 6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간선도로, 지선도로 정체가 더해져가는 가운데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백제 고분로 3전 사거리 가는 길, 종합운동장과 아시아 선수촌 3거리 사이 3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근 혼잡합니다. 동소문로는 해화동 쪽으로 성신여대 입구와 한성대 입구역 사이 1차로에 고장차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는 묵동에서 하월곡동 쪽으로 밀리는 가운데 같이 가는 화랑로는 하월곡 쪽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월곡역과 월곡시장 사이 끝차로에 화물차와 자전거가 부딪혔기 때문에 부근으로 지체되고요.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서남지역 경인로 외곽 쪽으로 서울교 남단에서 물레동 사거리, 구로역에서 구초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 여의도 쪽으로는 구로역에서 거리공원 입구 물레동 사거리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밀립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부터 이틀간 4.29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4곳 격전지 중에서 어느 한 석도 안심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 동교동계 인사들의 선거 지원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7년간 야당의 텃밭이었던 서울의 호남이라고 불리는 관악을 선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악 구청장을 지내고 이 지역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시죠. 김희철 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지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런데 요즘 저 사방에서 도와달라고 요청 많이 받지 않으십니까? 좀 그런 경우도 좀 있죠.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정태호 후보하고 당내 경선을 하시다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탈락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죠? 네, 지금 이제 그 국민 경선 50%, 이제 권리당한 50%로 이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경선을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국민 경선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그 많은 의혹을 지금 현재 이렇게 받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이 권리당원이 약 1,000명이 증발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앙당에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중앙당에서는 한 번 내지 두 번뿐이 내질 않았다. 그래서 세 번이 안 됐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에 대한 그 내역서를 좀 달라. 이렇게 이 얘기도 지금까지도 전혀 여기에 대한 그 반응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번 선거에 지금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앞에 국민경선 50% 그쪽에는 어떤 의혹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국민경선에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려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제 한국리서치하고 이제 코리안 리서치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실시를 했는데 네. 한국 리서치에서는 5%를 이 김희철이가 이겼습니다. 예. 그런데 이 코리아 리서치는 마이너스 10.4%를 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동일 지역, 동일 시간에 실시한 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15% 차이나 날 수 있을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있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리당원 현장 투표에서는 이겼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이 여론조사 이 코리아 리서치가 정말 의혹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이 문제에 관한 확실한 네. 이 답변을 당에서 달라. 지금 현재 저하고 정태호 후보하고 여론조사라고는 보통 한 7대3 정도로 제가 이겨왔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5%의 격차가 날 수가 있느냐 이게. 네.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전문가들도.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좀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까지도 전혀 노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해줘요. 네. 그다음에 답변 안 권리당원 해주고 1,000명 증발했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1,000명 중에서 한 번, 두 번 당비 내고 세 번까지 안 냈는지 그 목록을 쫙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록을 달라고 했었는데 공개를 안 당에서는 한다고요? 일절 그 노코멘트를 안 주겠다는 겁니까? 이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줄 수가 이게. 없다. 네. 공개할 수가 없다. 예, 공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7월, 8월, 9월 알겠습니다. 14일부터인데 네네. 이와 같이 한 1,500여 명을 제가 받았는데 예. 이 중에서 272명만 권리당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한 1,000여 명이 안 들어가 있어서 네. 이와 같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김희철을 위해서 이 권리당원으로 스스로 참여를 해 주신 것인데 네. 한 달 내지 두 달만 내고 안 낼 수가 있느냐. 네. 그 내역을 좀 달라. 그래도 네. 지금 현재 이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네. 공개해달라고 소송 것이죠, 뭐. 예. 네. 하여튼 그 얘기는 그렇게 알아듣겠고요. 그래서 지금 당내 후보라고 하면 정태호 후보인데 정태호 후보를 지원하고 계십니까? 정동영 후보를 지원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현재까지는 어느 후보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영 네. 후보는 저하고 당도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같은 빌딩을 쓰신다면서요?
같이 이제 입주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도 임차인이고 네. 예, 정동영 그 후보도 이 건물 쪽 이 얘기를 해가지고 임차인으로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저도 후에서 그것을 알았어요. 네. 그러면 이 정동영 후보와 임대인의 이런 그 관계지. 이 김희철이도 여기서 하나의 임차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전혀 여기에 지금 관련이 없고 네. 어떻게 해서 우리 당이 있는데 네. 남의 당을 밀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자꾸 지금 현재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소위 그 친노 세력들이 네. 저하고 정동영 후보하고 엮어가지고 네. 뭐 징계위원회 회부한다는 동 이런 그 자꾸 말을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고 하는데 정말로 이런 것들을 없어야만이 우리 새정치 민주연합이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동영 후보는 당내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지원할 수가 없는 그다음에 거죠. 그건 해당 행위죠. 네, 정태호 후보는 지원에는 적극은 가담을 안 하고 계시고요. 예.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해결돼야 한 된다. 저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경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번 불만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이 의혹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겁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지금 야권이 분열돼 있으면 여당 후보가 아주 어부지리를 얻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야권이 지금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관악을구에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참 오늘 이제 그 등록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야권이 하나로 뭉쳐지리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누리당을 그 야권 후보 중에서 누가 돌린지는 모르지만은 한 사람으로 뭉쳐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뭉쳐질 것을 본다. 그 사람 중에 누구한테로 뭉쳐질 것 같습니까? 제가 뭐 그것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혹시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으로 뭉쳐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번 선거 이후에 말이죠. 뭐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 신당이라든가 말이죠. 또 무슨 당내 무슨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노골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동교동계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참 우리가 존경하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묘소 앞에서 지원 불가를 이제 결의를 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또 바꿔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 문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교동계 문제는 별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당 문제는 글쎄요,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봐야 알겠는데, 친노 세력이 너무나도 이 국민들로부터 지금 현재 이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노 세력. 그래 친노 패권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나 당 대표를 선출할 때나 지역 후보 이제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할 때나 이 승리를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조작도 하고 룰 변경도 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절차적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 국민들은 새정치 민주연합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이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노와 비노로 이렇게 갈려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절대적으로 이게 이 분열이 되면 안 됩니다. 분열이 되면 패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을 지역의 김희철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카터 미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카터 장관이 엊그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다는 미군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이루어진 방안인 만큼 사드 도입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이시죠.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카터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아왔는데 아무래도 박 대통령과 이제 한민국 국방장관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얘기가 네. 오고 갈 것 같습니까? 전시작전권 일단 전환을 재연기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거고요. 예. 가장 큰 목적은 포괄적 미사일 대응 개념에 대한 이행 계획에 대해서 논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포괄적 미사일 대응 개념이라는 얘기는 예. 저고도 단거리 미사일에서부터 고고도 장거리 미사일까지 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원턴 원하지 않던 사드라는 용어가 직접 안 나와도 사드에 대한 얘기를 피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이게 바로 미사일 대응, 고고도 미사일 대응 체제니까요. 예. 사드에 관해서 어차피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면 미국 측에서는 그러면 한국 측에다 사드 배치하자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나올 거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적극적인 제안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역사를 소개를 안 해. 그런데 2013년 여름에 네. 한국이 먼저 미국에게 사드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국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냥 KAMD 소위 말하는 한국형 그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입장을 선회를 해가 이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예. 간단히 설명하면 사드가 뭐냐면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이 적어도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최고로 높이 나르는 고도가 한 40km 이하인 적어도 단거리 사정거리가 짧은 미사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고고도 250km 이상의 고도를 날려서 수천 킬로 이상 갈 수 있는 ICBM까지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인데 우리 KAMD 소위 말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는 적어도 단거리 미사일만 방어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고도 150km 이상 나르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요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원턴 원하지 않던 우리가 도리어 나서서 이것은 해달라고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면 이번 회담에서 네. 한국 측에서 카터 미 국방장관에게 사드 네. 배치해달라 요청을 할까요? 한국이요? 예.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지금 나서서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없고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전략적 모호성이라 하는데 저는 전략적 모호성 자체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의제를 끄집어내면 한국이 논의는 하지만 먼저 해달라 할런지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은 뭐라고 할까, 사케스틱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그 strategical ambiguity인데 이 전략적 모호성이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력이나 방어력으로 전략적으로 활용이 될 때 전략적 모호성이 의미가 있는 거지. 상대방이 다시 말하면은 이것을 막는 국가,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가 우리 수를 다 잃고 있을 때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아무런 네. 전략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영선 전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시네요.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죠. 논의를 해야 된다? 네,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미국의 아이디어를 들어보고 협조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협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 그걸 보면 지금 중국 눈치만 봅니까? 네. 러시아까지 나와가 반대하고 있어요. 예. 북한도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한데 이게 우리가 정말 안보라는 것은 네.
동맹이라는 건 회색지대가 있어서도 안 되고 네. 동맹이라는 건 좌고우면해서도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뭐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많은 어떤 분들은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한다. 왜 중국만 보복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미국은 우리한테 보복 안 할 줄 압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네. 요즘 미군 고위 당국자들이 말이죠. 북한은 이미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갖췄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한 것들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송영선 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이렇게 조그만 소형화 핵무기 만들어가 탄도미사일에게 탄두로 장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갖춘 건 노동미사일 수준은 소형화가 지금 가능합니다. 예. 노동미사일이라는 건 사정거리 1000km에서 1300km. 다시 말하면 한반도를 완전히 커버할 수준의 소형화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동미사일은 처음 개발할 때부터 거리를 짧게 하면은 싣는 탄두가 1톤 이상이라도 싣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픽업 트럭 1톤 트럭이 시속 500kg을 싣고는 시속 110km를 달릴 수 있는데, 만약에 1톤을 실을 때는 시속 30km밖에 못 가는 그 비유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700km 정도 날라온다고 거리를 줄이면은 탄두를 다소 무거워도 싣고 올 수 있지만, 네. ICBM, 다시 말하면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에 싣는 것은 확실히 핵탄두가 적고 무게가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야겠죠. 네, 그거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쏘아낼 만한 정도는 안 된다? 네, 왜냐하면은 탄도미사일은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실제로 1만 킬로는 아니지만 북한이 최근에 3,600km까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미사일의 거리는 본토를 커버할 수 있지만 거기에 실을 수 있는 핵탄두가 1톤 이하, 750km 이하로는 아직까지 안 됐다고 보고, 또 네. 다른 하나는 KNOAC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거든요. 네. 그 이동식 발사 차량에다가 미사일을 실을거 나를 수 있는데, 이거를 실전에 배치하려면 무조건 시험 발사를 해본 후에 실전 배치해야 되는데, KNOAC는 한 번도 시험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를 향해서 이번에 시험 발사할 수는 있지만 네. 실전 배치 단계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군요. 판단이 아니라 이건 제가 미사일 핵을 오랫동안 해온 저의 공부를 배경으로 있습니다. 예. 네. 공부해본 결과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서두르는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의원을 지내신 분이죠. 송영선 경일대 특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2588 홍대동 김수미. 나? 아니 나는 전화를 더 잘 받잖아. 나 경력자야. 미스 할매도 좋지만 대리운전 고객님 전화 받는 게 더 좋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옷보다 2588.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새도시 한양 수자인.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제주 감귤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맛있다. 감귤 주스는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 하영 먹고 하영 건강 없어야?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4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성매매 당사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쌍방 처벌은 당연합니다. 판매자가 없으면 구매자도 없겠지요. 판매자를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7713번이 의견이시군요. 필요에 의한 사항에서 벌어진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둘 다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686번이 의견이십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